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 2부의 64장에 나오는 돈키호테와 하얀 다리 기사, 즉 백월이 기사 간 대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간 돈키호테와 산초가 돈 안토니오 모레노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돈키호테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만난 그 기사와 결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중요한 장면에서 작가가 두 기사 간의 전투와 돈키호테의 패배를 너무나 짧게, 그리고 거의 비극적 긴장도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키호테 일부에서 집을 나온 돈키호테가 연이어 많은 모험을 하게 되는 여정이 이 작품의 몸통이라면, 이 모험들이 종결되는 이 장면은 분명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든 허구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결투는 다음과 같이 한 호흡에 지나갑니다. 그들은 쌍방이 동시에 말의 고삐를 돌렸다. 하얀 다리 기사 말이 더 가벼운지라 둘 사이 거리의 3분의 2를 달려 돈키호테에게 다가와 어찌나 강력한 힘으로 맞부딪혔는지 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와 함께 위태롭게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네, 이렇게 작품 전체의 서사적 무게에 비해 준비와 충돌, 패배가 단 몇 줄 안에 모여 있으며, 독자가 기대할 만한 과장된 수사나 유머, 반복적 오해의 장면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가는 결투의 동작을 묘사하자마자 패배를 확정하고 사건을 더 부풀리지 않은 채 서둘러 다음 국면으로 이동합니다. 전통적인 비평은 이 결투를 기사도 문학의 종언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이해해 왔는데요. 돈키호테의 패배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중세 기사도의 이상이 근대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집단적, 시대적 패배의 징후로도 읽혀왔습니다. 20세기 이후의 비평은 여기에 더해 제2부 전체가 이미 출판된 제1부와 아베네다의 위작 돈키호테를 의식하는 메타픽션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백월의 기사는 외부에서 불쑥 찾아온 적이라기보다 이야기의 진행을 통제하고 종교를 준비하는 일종의 서사장치, 혹은 작가가 스스로 호출한 엔딩의 대리인으로 읽힙니다. 또한 정신분석적 실존주의적 해석은 백월의 기사를 돈키호테의 또 다른 자아로 보고 그의 패배를 내적 승인과 각성의 징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침대에 누운 돈키호테가 자신이 믿어왔던 기사도 망상을 초래하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침대에 누운 돈키호테가 자신이 믿어왔던 기사도의 망상을 철회하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주로 텍스트 내부의 상징 구조와 인물 심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왜 하필 이렇게까지 짧고 힘없이 끝나는가라는 형식적 질문, 곧 이 장면의 놀라운 간결성과 무미건조함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는 문제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합니다. 이 형식적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말년 세르반테스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더불어 작가가 느꼈을 법한 피로감과 에너지 소진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1615년에 출간된 돈키호테 2부는 세르반테스 문학 인생의 사실상 마지막 정점이며, 그 무렵 그는 이미 고령과 질병, 경제적 공공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제2부가 1부보다 더 어둡고 필요한 정조를 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노년 작가의 정서와 연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단순히 몸이 쇠약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이야기를 더 이어갈지, 혹은 지금 여기서 접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드는 내적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년에 빠른 속도로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세르반테스가 체력적으로 상당한 소부 상태에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세르반테스는 애초 큰 기대 없이 쓴 일부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그동안 인쇄하지 못한 작품들을 한꺼번에 세상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높아진 만큼 출판 요청도 늘었고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돈키호테의 후속 모험을 기다리게 되었기에 그는 이미 피로가 누적된 시기에 이 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때의 피로는 단순한 세약이 아니라 이미 소진된 창작 에너지를 다시 쥐어짜야 하는 강제된 에너지 소모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작가적 피로와 에너지 손실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일종의 authorial fatigue라고도 하죠. 전자는 세월과 환경 속에서 서서히 축적된 피로감, 곧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속도로 허구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자기인식에 가깝습니다. 반면 후자인 에너지 소진은 이미 사용 가능한 창작 자원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지만 외부의 요구와 내적 명예심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발생하는 보다 적극적인 고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해변의 결투 장면은 단순한 노년의 피로라기보다 위작의 출현과 출판 경쟁, 독자들의 기대에 떠밀린 결과로 나타난 에너지 소진의 징후를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더 이상 느리지 않고 가장 짧은 경로로 끝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의지가 바로 이 과도한 간결함 속에 냉정하게 형식화된 것이죠. 따라서 이 장면을 작가가 지쳐서 대충 썼다는 수준으로 축소하기보다는 피로와 소진을 거쳐 도달한 일종의 단념이 서사 형식으로 반영된 결과 곧 피로가 의지와 결합해 만들어낸 전략적 압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에너지 소진을 극적으로 중복시킨 계기가 바로 1614년에 출간된 아베네다의 위작 돈키호테입니다. 이 위작은 세르반테스보다 먼저 2부를 출판하며 돈키호테의 후속 모험을 멋대로 이어갔고 서문에서 원작자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저작권 개념이 미미했던 당시 상황에서 세르반테스는 법적 대응 수단이 거의 없었고 결국 진짜 2부를 써서 문학적으로 응전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미 유통되고 인기를 얻은 위작 때문에 사람들은 그 책을 진짜 돈키호테의 후속편으로 착각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는 속도 면에서 뒤처질 수 없었고 가능한 한 빨리 진짜 2부를 내야 했는데요. 작품을 읽다 보면 세르반테스가 위작의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분노와 경쟁심이 실제 2부의 구조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돈키호테 2부 59장 이후 인물들이 아베네다의 책을 직접 언급하고 폄하하는 장면들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위작과 서사 내부에서까지 명확히 구분해 두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맥락 속에서 바르셀로나 결투의 짧음은 더 이상 남에게 이 이야기를 뺏기지 않겠다는 통제 욕망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소진의 감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 결투의 간결함은 우선 형식 차원에서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르셀로나 결투는 준비 과정, 충돌, 결과가 거의 한 번에 처리되며 풍차와 양떼, 공작 부부의 장난처럼 오해와 자기 합리화, 장황한 말들이 결투를 끊임없이 연장시키던 이전 장면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늘려서 버티려는 돈키호테도 농담과 우회로 서사를 지연시키던 세르반테스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페보고 돈키호테는 더 이상 현실을 재해석하여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고 베고리 기사가 제시한 조건을 담담히 수용합니다. 이때 해석의 중단은 곧 서사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돈키호테가 패배를 또 다른 모험의 출발점으로 바꾸기를 포기하는 순간 서사는 귀향과 죽음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투 이후 돈키호테는 새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 주변 인물들도 더 이상 그를 바깥 세계로 밀어내지 않으며 이야기의 리듬은 눈에 띄게 단조로워집니다. 결말에서 그는 제정신을 되찾고 기사도적 망상을 철회하며 자신이 믿어왔던 전제들을 하나씩 취소합니다. 이는 흔히 광기의 치유로 설명되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최종 정리 작업, 곧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허구를
닫아버리는 행위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르셀로나 결투의 짧고 허무한 패배는 우연한 서사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세르반테스가 겪은 작가적 필요와 유작 출연이 불러온 분노와 경쟁심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인물과 이야기를 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통제 욕망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낸 냉정한 종결 전략입니다. 그는 돈키호테를 패배시킬 뿐 아니라 그 패배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음으로써 소설 자체의 입을 닫습니다. 주인공을 죽이는 것과 함께 이야기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결단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돈키호테의 몸을 멋대로 이어쓰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르셀로나 결투는 기사도 문학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자 세르반테스가 자신의 허구와 작별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근대소설이 스스로를 닫는 첫 번째 모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놀라운 짧음은 단순한 기법상의 선택을 넘어 말년 작가의 필요와 에너지 소진이 텍스트의 형식으로 응축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감사합니다.